겨울 바람이 스쳐 지나는 바다 위로 소노캄의 하얀 빛이 눈부시게 번지고 사방에서 달려온 친구들이 한자리로 모여 숨을 고른다. 아름다운 동행 함께해서 감사해. 모두의 미소가 새로운 날을 열어가네. 체육대회에서 외친 남성 서로 손을 잡아 일으킨 순간 팀워크는 우리 색깔이었지. 이글 드림은 언제나 하나였어. 붉게 물든 소노캄의 하늘 겨울빛이 우리를 비추고 오늘을 위해 걸어온 발자국이 내일의 런던으로 이어져. 해리포터의 마법처럼 비틀즈의 멜로디처럼 우리 안에 힘이 깨어나. 지금이야 날아오를 시간. We can fly, we can rise. 런던을 향해 외쳐봐. 위친 투님 그 무대 위 우린 반드시 함께 설 거야. 이상은 높게, 사랑은 깊게, 안 보이는 영원히 이 순간을 기억해. 우린 이글 드림 together we can shine. 런던까지 날아가자. Our beautiful journey to London. 삼삼오오 모여 웃던 밤 건배 소리 번져가고 이상은 높게, 사랑은 깊게, 우릴 하나로 묶어주는 말. DJ 비트가 터지면 모두의 심장이 또 뛰고 세븐 스파이스의 열기처럼 도전의 불꽃이 피어나네. 누구보다 치열했던 3개월 그걸 해낸 내가 자랑스러워. 승리한 사람들만의 자리 스스로를 꼭 껴안아줘. 때론 흔들리고 때론 멈춰서 있어도 함께라면 다시 걸어갈 수 있어. 우린 팀이었고 우린 가족이었고 우린 언제나 서로의 날개였어. 런던은 멀지만 마음은 이미 닿아 있어. 이 길의 끝에서 우린 또 웃고 있을 거야. We can I can rise. 생생가있는 향해 가자. 이글 드림의 깃발 아래 우린 다시 하나가 돼. 아름다운 동행 함께해서 감사해. 이 순간이 열정 영원히 남아. We are Eagle Dream, together we can win. 런던에서 외칠 그날까지 다시 뛰어가자. Eagle Dream fighting to London we rise. 이 dreamy world 내 밤은 깊어도 우리의 꿈은 더 빛나. 거제 소노캄에서 시작된 새로운 여정이 펼쳐진다. 함께였기에 여기까지 왔어.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Eagle Dream to London. Eagle Dream to London.
네, 안녕하세요. 권영경입니다. 제가 첫 강의라서 정말 너무 많이 떨려가지고 뒤에서 지금 손이 좀 달달달 떨리는데 조금 익숙해지고 좀 편해질 수 있게 좀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 그림을 보면 이게 코뿔소가 그린 그림이거든요. 코뿔소가 그린 그림인데 코뿔소 그림에 어떻게 돼 있죠? 다 자기 코가 있어요. 근데 이 코뿔소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세상에 요만큼이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본인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 강의로 조금 아메이가 내가 예전에 생각한 거랑 다를 수 있구나라는 마음가짐을 조금 가지고 들어주시면 좀 편안하게 잘 들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떨려라. 네, 저희가 다 모르는 사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를 나타낼 수 있는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요걸로 친밀감이 형성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친밀감 형성해 볼게요. 학연지연이니까 혹시 있을 수 있어요. 88년생 있으실 수 있으니까. 저는 강원도 동해에서 태어났고요. 묵호라는 작은 동네에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때 울산으로 이사를 왔고 방어진고를 다니다가 07학번 울산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기계자동차학과로 입학을 해서 졸업은 식품영양학과로 졸업을 했습니다. 남편은 화학공학과 06학번이었고 저희가 8년 연애했고, 그러니까 딱 대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사귀어서 쭉 사귀어가지고 바로 결혼해가지고 지금 12년, 그래서 거의 20년 동안 계속 보고 있습니다. 11살 아들 하나, 9살 아들 하나, 이렇게 2명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까 사회자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셋이 친구예요. 이성미 리더님, 그 다음에 최유미 리더님, 저 요렇게가 셋이서 대학교 때 모임에 만나서 정말 어쩌다가 절친이 된 사이입니다. 이성미 리더님이랑 저는 첫인상이 서로에게 안 좋았거든요. 이성미 리더님은 쟤 왜 저렇게 나대? 이렇게 생각을 하셨고 저는 쟤 왜 저렇게 까칠하게 양아치처럼 저렇게 앉아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둘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 절친이 됐고 벌써 18년이나 됐어요. 이성미 리더님이 저한테 아메이를 처음 얘기를 해줬고 아메이가 인쇄 수입이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이성미 리더님의 사업 설명을 듣고서 나중에 아줌마 되면 해도 되겠다. 나쁘진 않은데 지금은 안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성미 리더님이 매 강의 때마다 얘기하시는데 돈 필요 없다고 했다고 제가 그렇게 철을 모르고 세상은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돈 같은 건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 파트너입니다. 그랬는데 제가 나중에 아메이를 하고 이성미 리더님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말이 맞았다. 돈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성미 리더님이 사업 설명을 했을 때 아메이는 좋은 건 알겠는데 내가 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책을 읽어보라는 얘기는 공감이 됐어요. 왜냐? 내가 졸업도 할 거고 면접도 볼 거고 그러면 책을 읽어서 그거 내가 도움이 될 거니까 라고 생각하고 이성미 리더님이 줬던 책을 읽어를 봤었고 그렇게 읽어봤다는 책 3권에서 제가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하게 됐어요. 첫 번째 부자 아빠 가난 아빠 1권에서는 과거에는 좋은 성적을 받아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어서 행복한 미래를 얻는다는 게 맞는 말이었다. 근데 현재는 좋은 성적을 거둬서 좋은 대학에 간다고 한들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행복한 미래를 얻는 것도 아니다라는 내용이 이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들고 2권을 봤어요. 2권을 봤더니 부자들은 자산에 관심을 가지고 평범한 사람들은 수입에 관심을 가진대요. 근데 제 주변에는 다 그런 얘기 했거든요. 너 얼마 버는데?
너 버는 돈이 얼만데. 다들 얼마 버는지에만 집중했지 자산이라는 얘기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이라는 게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세 번째로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에서 현재 학교 교육은 복종에서 살아남는 방법, 그러니까 직장인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대학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진짜 교육은 부자들이 자식들한테 알려주는 경제 교육이다. 그래서 경제 교육을 받는 것들이 필요하겠구나라는 니즈까지 책을 보면서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강의장에 오게 됐어요. 왜냐? 강의장에 오면 요즘 그 시대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 경제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 책 얘기도 해주고 종별로 막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걸 들어서 적어놨다가 나중에 얕고 넓은 지식으로 이런 거를 알아요라고 면접에 쓸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강의장에 와요. 와가지고 강의를 듣는데 여기에서 모두가 듣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꿈이 뭐예요? 꿈이요? 리더님들 꿈 어디서 가장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세요? 강의에서는 어렸을 때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딱 2번 꿈을 직접 생각하는 때가 있어요. 첫 번째는 누가 물어봐서 너 장래희망이 뭐야? 했을 때고, 2번째는 입시 전에 내가 어느 대학에 갈지 뭘 하고 싶은지 고민할 때. 저한테 꿈은 그런 거였거든요. 고3에 학교 독서실을 끊어놓고, 학교 옆에 그 독서실을 끊어놓고 공부는 안 되고 운동장을 저녁마다 돌면서 나는 뭐 하면 될까, 뭐가 하고 싶지, 뭘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던 게 저한테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꿈을 물어보는 게 너무 싫었어요. 왜냐, 내가 꿈이 없었으니까. 근데 마음속에는 누구나 꿈이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요런 책들을 좋아했습니다. 요 책들이 어떤 책이냐, 일본이 원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본을 되게 좋아했어. 그래서 일본어 공부도 하고 일본 문화에 대해서도 배우고 다양한 것들을 막 했었는데, 그러면 자연히 무슨 생각이 들어요? 유학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저희 엄마가 여기 같이 계시는데 저희 엄마가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빚을 내서라도 너를 보내줄 테니 유학을 가라. 내가 보내줄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리더님들, 자식은 알아요. 부모님들의 사정을 알거든요. 내가 유학을 빚을 져서 가면 우리 집 상황이 어떨지 빤히 알아요. 그럼 보내주세요, 가겠어요 하겠다는 자식이 많진 않을걸요. 아마 정말 애살이 있어, 내가 너무너무 이걸로 하고 싶은 게 있어, 그러면 아마 갔을 거예요. 근데 저는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해줄 때 내가 여유도 없는데 그 빚을 내가지고 일본에 가가지고 되겠나? 나 못할 것 같은데, 유학을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엄마, 나 취미로 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마음에 아마 박혀 있었을 거예요. 내 아이들한테는 부모님의 그 뻔한 상황이 들키지 않게,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게, 애가 애인 채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걸 만들고 싶다라는 게, 그리고 평범하게는 안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쁜 공주는 왕자와 결혼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는데, 오래오래 행복하게라는 거를 내가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늘 했던 것 같아요. 막연하게 그냥 잘 살고 싶었어요. 근데 평범하게는 안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지 않나요? 지금 87세 적어놨는데 이게 평균 지금 수명이에요. 평균 수명. 그럼 87세 평균 수명에 우리가 평균적으로 몇 살에 취업하느냐? 31살에 취업한대요. 53세에 퇴직한대요. 자, 그 사이에 한번 볼까요? 0에서 31세에는 내 돈 벌어서 하는 게 아니죠. 부모님들이 먹여 살려줍니다. 먹여 살려줄 때 우리가 지금 소득 구간별 자녀 양육 비용 나와 있는데, 양육 비용이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인데 그 중에서 한 300에서 400 정도 벌면 3억 3천만 원 정도 든대요. 자식한테 그 정도 투자를 한대요.
한 명 키우는데 3억 3천입니다. 그러면 결혼을 해야 뭐 자식을 낳을 거 아닙니까? 그럼 결혼을 하는데 비용을 한번 볼까요? 3억 6천만 원 든대요. 집이 3억이고 나머지 부대 비용까지 해서 3억 6천. 제가 코로나 전에 집을 살 때 그 집이 3억 6천을 할 것이다 하고 샀거든요. 지금 5억 얼마예요. 진짜 그런 말도 안 되는 집값이 있을 수 있나 울산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비싸졌거든요. 그리고 요것만 있지 않죠. 노후 준비해야 됩니다. 노후 준비. 노후 준비하는데 좀 노후 생활을 좀 편안하게 하려고 하면 한 300 정도 필요하대요. 3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애 키우는데 3억 3천, 더 많이 드는 사람도 있었어요. 결혼하는데 3억 6천, 합치면 7억이죠. 제 300만 원씩 한 20년 동안 생활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것도 7억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요 기간 안에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럼 7억을 모으려면 얼마나 걸리느냐? 300만 원씩 19.5년 동안 숨만 쉬고 돈을 싹 다 모아야지 7억이 됩니다. 생활할 돈 없이 19년 모아야 돼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요거 두 개 7년, 요거 두 개 7억, 저거 7억. 그럼 14억이네. 그럼 40년 걸리십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준비할 수 있는 금액이다 아니다? 금액이 아니다. 바둑만 둘 줄 알지 세상 물정 하나도 모릅니다. 근데 태기 요번에 상금 얼마 받았어요? 한국에서 제일 큰 대회라 하던데요. 5천만 원. 태기 아빠 무조건 땅 사요. 요새 일산이 뜬대. 일산에 볼 곳이 뭐 있겠는데 맨 돈바뿐인데. 목돈은 은행에다 박아놓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는 게. 은행이자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요? 금리가 쪼까 떨어져갖고 15%밖에 안 하지만. 생돈 5천만 원만 안 닦고 은행에 처박아 놓습니까? 아파트 하나 쌓였어. 강남서 제일 잘 나가는 아파트. 저 뭐라 하더라? 엄마 아파트. 엄마. 엄마 아파트. 엄마. 그래, 엄마. 그게 한 5천만 원 한다 카네. 리틀인갑다. 무슨 아파트가 5천만 원이 나노? 5천만 원일 때 샀어야 됐는데, 그죠? 5천만 원일 때 샀어야 되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은행이자 그거 얼마나 한다고? 금리가 조금 떨어져서 15%밖에 안 되지만 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요 정도 때가 저희 어머님 나이 때잖아요. 저희 시어머니가 요때 집을 사셨어요. 그때 어머님 얼마 모아서 집 사셨어요? 그랬더니 4년 모아서 집 사셨대요. 4년 모아서 집 살 수 있으면 세상 너무너무 행복하지. 지금 4년 가지고 택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카푸어가 나오고 하우스푸어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요때 우리가 22년만 일을 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 어떻게 돼요? 요게 저희가 퇴직 연도가 점점점 당겨지고 있다고 하는데, 당겨지면 뭐해? 나는 일할 나이가 충분히 되고 내 나이가 퇴직 나이라고 하더라도 나 지금 일할 수 있는데, 저희 엄마 60대신데 아직도 자기가 50대, 40대신 줄 아시거든요. 그래서 늘 어디 일할 데가 없나, 어디 갈 데가 없나 맨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그러면 이런 캥거루족들, 저 지금 시어머니네 댁에 들어가 살거든요. 저희가 이사 가기 직전에 1년이 붕 떠가지고 시어머니네 집에 살아요. 이거 캥거루족이거든요. 무슨 일이 생겼어. 다시 되돌아가. 엄마, 나 좀 도와줘. 이러고서 되돌아가는 거 캥거루족이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나이 들어서 다시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그죠? 너무 많아요. 제 주변에. 어머님 친구분들 만나시면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조금 더 일했을 텐데 이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1900년대 저기 가운데 딱 한 대가 자동차예요. 근데 딱 13년 뒤에 어떻게 됐죠? 전부차에 딱 한 대가 마차예요. 전부 마차에서 전부차로 바뀌는데 13년밖에 안 걸렸어요.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학교 때 배우는데 이게 뭐냐면
기계화가 막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노동자들이 자기 일자리 없어진다고 기계에다가 모래를 막 집어넣고 막 부수는 운동이에요. 내 일자리를 뺏어가는 기계를 없애버리자고. 근데 이 운동을 했다고 해서 기계화가 오지 않았나요? 차문까지도 다 로봇이 달았대요. 전자동화 시스템. 축구장 수십 개의 면적을 지나가는데 직원은 10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자동화. 요거 현대차에서 미국에 지은 공장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일자리가 당연히 없겠죠. 졸업 후에 취업까지 11개월 걸린대요. 최대는 3년 이상 걸린대요. 졸업하고 취업하는 사람이 5명 중에 1명이란 얘기는 내 주변에 대학 졸업한 애들 중에서 취업한 애가 거의 드물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만 일자리 찾나요? 아까 그 노년의 노후를 준비하는 그분들도 일자리를 찾죠. 60대 이상 취업자가, 고령 취업자가 7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고령자 비중이 너무너무 높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 청년보다 고령자 취업이 훨씬 더 높아졌어요. 그 정도로 모두가 일하러 나가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만 있나요? 아니요. AI가 왔어요. 미국 드라마 작가들이 파업을 했거든요. 15년 만에 파업을 했는데 AI 때문에 우리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파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웃기지 않나요? 저 이거 생각나던데요. 이 기사 보고. 아, 얘네들 러다이트 운동 때랑 똑같구나. 근데 저런다고 AI 시대가 안 오는 건 아닐 텐데. 결국 AI가 미술대회에서 1등하는 사건까지도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그 미술대회에서 1등한 사람이 사실 내가 이거 AI한테 얘기해서 그린 거야 라고 했더니 미술대회에서 회의를 막 하고 결국 상을 주기로 해요. 왜냐?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AI한테 입력한다고 이 그림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AI가 그린 그림이 1등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뭔가 예술적인 거든 생각하는 거든 작가들도 생각하는 거고 예술적인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AI가 못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런 데까지도 AI가 잠식해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될 거래요. 2090년에는 0.001%의 플랫폼을 소유한 기업인 아니면 인기 정치인이나 연예인 0.002%예요. 아니면 상계급이 AI를 대체할 일자리 가진 거 말고 99%는 프레카리아트라는 계급으로 전락할 거래요. 기초소득을 받거나 아니면 단순 노동만 하는 사람들로. 그럼 우리 자녀들은 일자리가 정말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새로운 소득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소득은 요렇게밖에 없었어요. 1차 소득, 2차 소득. 근데 2차 소득도 거의 모르셨죠? 거의 노동소득을 많이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1차 소득은 뭐냐면 임금 곱하기 시간이에요. 내 임금이 5,000원이든 5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시간이 0이면 돈은 0. 결국 시간이 곧 돈이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런 게 95%나 되죠. 직장인 자영업 전문직을 가지신 분들. 이런 일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필요하죠. 근데 내가 이런 일을 제외하고 다른 추가 소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소득, 자산소득은 그러면 뭔데? 조물주 위에 건물주, 프랜차이즈, 김연아, 노래를 쓴다거나 책을 쓴다거나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죠? 처음에 일을 할 때는 돈이 안 나와요. 근데 어느 순간 만들어 놓고 나면 지속해서 돈이 나오는 일이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5%래요. 근데 이 5%에 95%의 부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요 만화 제가 아주 오래된 건데 너무너무 짠하거든요. 신입사원 개미군은 언제나 열심히 일합니다.
배짱이 군은 엄마가 사준 집에서 살면서 놀기만 하네요. 비록 지금은 배짱이 군이 2억 앞서나지만 과연 3년 후에도 그럴까요? 알뜰살뜰 개미군은 어느새 3천만 원이나 모았어요. 서울의 전세도 힘들지만 놀기만 한 배짱이 군은 집값이 3억 정도 올랐네요. 이제 격차는 4억 7천. 이게 현실이라는 얘기죠. 에이, 못해 먹겠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내가 자산으로 준비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조물주의의 건물주가 돼. 혹시 건물 있으신 분? 건물 저도 없어요. 저도 없고. 프랜차이즈도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죠. 제가 지금 열심히 스케이트를 탄다고 김연아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안 됩니다. 제가 열심히 노래를 쓴다고 BTS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안 되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책도 당연히 재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돈이나 능력이나 재능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냐 생각했을 때 저는 나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때는 평범하지 않게 살고 싶었어요. 난 진짜 아빠처럼 안 산다. 내가 진짜 아빠처럼 절대 안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아빠처럼 살기도 힘든 세상이 된 거예요. 아빠처럼 사는 게 엄청나게 힘든 일이라는 걸 나이 드니까 깨닫게 됐어요. 사실 내가 네 할아비다 하고 어떤 할아버지가 건물을 물려주지 않는 이상, 재벌가 대기업을 물려주지 않는 이상 저한테 이런 일은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메이가 돈, 능력, 재능 없이 자산소득을 만들 수 있다고 하니 그럼 한번 준비해봐야겠다. 난 평범하니까 부자가 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면 아메이를 한번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아메이가 뭔데? 아메이가 뭔지 중요하겠죠. 아메이는 평균적으로 기업 수명이 15년이라고 할 때 66년 된 회사입니다. 기업의 역사가 어느 정도 있죠. 괜찮은 회사. 뉴트리라이트는 91년이나 됐대요. 어떤 기업이 100년 가까이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면 대단한 기업이구나라고 생각해줘야 돼요. 그거 뭐 그냥 운이 좋았겠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세계 직접 판매 1위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냥 어중이 떠중이 기업이 아니라 대단한 기업이라는 거. 보시면 미국 역대 대통령이 인정한 아메이라고 해서 오바마가 아메이에 대해서 아메이의 기업 가치와 그 다음에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라는 얘기를 했던 거로 기사가 났었던 거랑 클린턴이 I think in the future there will be more and more emphasis on the role that private companies and individual citizens have in helping to solve problems we all share, public problems. The rise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the last 15 or 20 years has been staggering. That is, not-for-profit groups trying to do public good. In the United States alone, there are more than 1 million of these groups, half of them formed since 1995. And that's what this cooperation group is here with your students. It's a way of doing that. AI 영상 아닙니다. 진짜 그 스피치를 한 영상이에요. 요거는 부시 전 대통령. 니하오. 시시. I want to thank the leaders of Amway China for contributing to causes that make the communities in which you live a better place. This great organization has been recognized. These leaders and really how to 이게 become a 아메이 great leader. 창업자 자녀분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스피치를 했었습니다. 중국에서 인터뷰를. 그리고 지난 5월 종영된 미국의 대표 토크쇼 데이빗 레터맨 쇼에 출연한 적이 있는 트럼프는 당신이 모든 걸 잃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무엇을 하실 겁니까? 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아 일할 겁니다. 라고 했다. 이 대답에 수많은 청중들이 야유를 보내자 그는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와 있고 당신들은 거기 앉아있는 이유입니다. 라며 사람들의 편견을 꼬집었다. 부자들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기회가 된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보시면 그 트럼프 대통령 내각에 저희 베시 디보스라고 디보스가의 며느리가 들어가 있죠. 교육 장관으로. 그리고 포브스에서 선정한 세계 50대 기부자 안에 디보스 패밀리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기업은 진짜 탄탄하다. 내가 생각하는 그냥 그런 아메이. 그런 거 안 한다. 그 아메이가 아니라는 거. 그러면 걔네들한테 어떤 제품이 있는지 봐야 되겠죠? 아메이의 뉴트리라이트. 제가 아까 전에 평균 수명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잖아요. 작년에 여자 평균 수명이 90세로 올라왔어요. 90세로 올라왔는데 내가 기대하는 수명이랑 실제 건강 수명에 차이가 난대요.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보면 우리 식사를 보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거든요. 이거 실제 저희 집 모 양이 찍어준 겁니다. 요런 식사를 즐겨 하신다고. 왜냐? 귀찮으니까, 간단하니까, 편하니까. 그죠?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식사 아세요? 마라탕을 싹 때리고 탕후루를 냠냠냠냠냠냠. 그죠? 엽기 떡볶이 로제로다가 시켜가지고 분모자 추가하고 요렇게 해가지고 아이스크림도 단데 아이스크림 겉에다가 마시멜로까지 싸가지고 그걸 싹 구워가지고 먹는 요 아이스크림 유행이죠. 그리고 그 마시멜로우만 먹어도 단데 그 안에다가 쿠키랑 다른 것들 집어넣어가지고 만드는 쫀드 쿠키도 유행입니다. 이런 걸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건강할 리가 없겠죠. 보면 먹거리는 넘치는데 영양소가 부족하대요. 열량은 많고 영양은 부족한 상태가 된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왜 그렇게 식사를 대충 때워? 라고 넘어갈 게 아니에요. 왜냐면 보이세요? 양배추 가격? 양배추 한 통이 9,000원, 10,000원이에요. 제가 이때 비싸서 못 사 먹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인터넷 막 뒤지다가 저 냉동 야채를 5,000원인 걸 보고 생각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생야채도 못 먹나 봐. 우리 냉동 야채 먹어야 될 것 같아. 야채가 너무너무 비싸. 우리 안 될 것 같아. 소고기 한우 드시는 분 있어요? 그 부자들이나 먹는 거 아닌가요? 저희 호주산 먹거든요. 저희는 늘 호주산 먹어요. 한우는 언제 먹는 거다? 우리 엄마가 사주거나 시어머니가 사주거나 그때 먹는 거다. 그래서 저희 애들이 엄마 오늘 한우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 할머니한테 가서 사달라고 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정도로 비싸서 못 사 먹겠어요. 비싸서. 그러다 보니 유병기간이 18년이래요. 내가 죽을 때까지 18년은 아프다가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다 유병기간이 18년이 아니에요. 미국 상류층들은 9개월에서 1년만 아프다 죽는데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벌수록 그만큼 건강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억만장자가 된 어떤 분께서 매년 25억씩 16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구강 나이 17세, 피부 나이 28세, 심장 나이 37세, 폐활량 18세가 되셨어요. 자기가 그만큼 돈을 투자하고 노력을 해서.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까지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21세기 영양실조에 와 있습니다. 열량은 많고 영양소는 부족한 상태.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아팠어요. 그냥 아팠던 게 아니라 아주 골골골 사방팔방이 다 아팠거든요. 왜
옛날에는 아파도 학교를 가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요만큼 걸어가다가 쉬었다. 요만큼 걸어가다 쉬었다. 동생이 가방 더 들어주고 이렇게 맨날 해가지고 학교를 가고 막 이랬었는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동생이 아씨 하고 가방 뺏어서 지 혼자 가요. 나는 울면서 걸어가다가 학교에 겨우 도착하면 내 동생이 집어던져 놓은 가방이 그 교실 안에 있거든요. 그 정도로 건강이 진짜 나빴어요. 유행하는 병은 다 걸리고 제가 10대 때도 거의 60대 할머니처럼 언니 내일 비 올 것 같아. 아, 다리가 아픈 것 같은데. 아빠 비 올 것 같아. 아, 허리가 아픈 것 같은데. 그럼 내일 비가 오겠군. 이렇게 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나빴어요. 그리고 기침 너무 많이 해가지고 친구들이 니 그러다 죽겠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아마 천식이었겠죠. 그래서 이성미 리더님 집에 제가 자주 놀러 갔었는데 그 집에 가면 더블엑스가 늘 있잖아요. 그래서 맨날 아프니까 우리 집에 왔을 때만이라도 먹어봐 더블엑스 이러고서 그걸 막 훔쳐가지고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최유미 리더님이랑 둘이서 맨날 그걸 이렇게 훔쳐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먹고 나니까 맨날 토하던 거 그런 거 다 없어지고 생리통도 줄어들고 그리고 비 오는데 팔다리도 안 아픈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내 돈 주고 더블엑스를 사 먹어야 되겠다고 했던 게 사스 유행할 때 사스인지 모르겠으나 타민플루를 먹어야 된다고 응급실에서 얘기했을 때 아빠 더블엑스를 먹어야 될 것 같아 이러면서 아빠한테 사달라고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더블엑스가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이 더블엑스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보시면 9월 17일에 농장에서 수확을 해가지고 그날 바로 농축을 해요. 그리고 2일 뒤에 순간건조까지 해서 완제품까지 나오는데 얼마나 걸렸죠? 저희 집에 일주일 된 당근이 있거든요. 아니 일주일 넘었을 수도 있어요. 2주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뉴트리라이트는 그것도 아깝대요. 그래가지고 아세로라도 새벽 3시에 따야 제일 영양소가 많다고 해서 새벽 3시에 따요. 그리고 바로 농축을 하는 거예요. 왜? 후숙될까 봐. 새벽 3시에 따서 다음날 아침에 후숙되면 아깝잖아요. 후숙이 왜 그러냐면 비타민C가 달달해질 때 포도당으로 바뀔 때 그때 달달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먹는 과일들 달달한 것들은 다 비타민C가 있다 없다? 없다. 비타민C가 포도당으로 다 변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소가 없는 걸 먹고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 뉴트리라이트가 농장이 4개가 있고 연구시설까지 해서 이런 생산시설을 6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다 아까 얘기했던 더블엑스는 59개국을 위해서 20가지 다른 더블엑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국 더블엑스도 있죠.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랑 같이 만들어요. 이게 전문가들이 한 명만 쓰잖아요. 그럼 걔가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 명이 쓰잖아요. 그럼 절대 조작을 못해요. 왜냐면 제가 쟤를 감시하고 제가 쟤를 감시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역학들이 같이 전문가들이 콜라보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유일하게 영양제지만 DNA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저기 뉴트리언스 그 표지에 선정이 됐었거든요. 더블엑스가 그 정도로 논문에서 명확하게 입증된 결과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는 거. 그리고 마이랩. 저희가 한동안은 계속 게놈 프로젝트 이래가지고 유전자를 연구하는 걸 했었어요. 근데 유전자를 연구를 해봤더니 유전자가 전부가 아니에요. 왜냐? 똑같은 유전자를 가졌는데 환경이 달라지니까 다른 사람이 됐어. 30년을 다르게 살았더니 그럼 환경이 문제인가 보다 생각하죠? 한 집에서 같이 산 쌍둥이가 전혀 다른 패턴을 보여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환경이 전부가 아니네? 그렇게 연구하기 시작한 게 마이크로바이옴이에요. 장내 미생물을 연구를 했고 이 장내 미생물을 연구를 해보니 장내 미생물만 바뀌어도 사람의 건강 상태가 달라지는구나.
볼까요? 이 영상 보신 분 있으신가요? Here it is, next to the food we're gonna eat later. Is it in the healthy range? This is a good one. I think for most people, it would be scary to do a fecal transplant, especially when it's DIY. I also think that most healthy people don't know what it's like to get to a place where your quality of life is so low. I felt like I had no other 보이시죠? options. Is this love? Yes. 변을 true 간 love. 겁니다. 믹서기에 갈았어요. The first time I did a fecal transplant, I used my brother as a donor. I slowly started gaining weight, 하나하나 despite 알약으로 not 만들고 changing my diet at all. 진짜 갈아서 알약으로 And 만들어서 I was able to go to the 먹는 거예요. bathroom for the first time in like 3 years on my own. But I started getting worse acne. And my brother has a history of hormonal acne. And then I decided to use my boyfriend as a donor. He has no physical health conditions, but he does have some mental health issues. I took my boyfriend's pills for several months, stopped getting the acne. But over time, I noticed that my depression was worse than it's ever been in my life. I got whatever bacteria he normally has, and it exacerbated the depression that I already had. I went back to using my brother as a donor. Within a 결국 week, that depression completely went away. 변을 남동생 걸 먹었더니 여드름이 나더래. 그래서 남자친구 걸 먹었더니 우울증이 생기더래. 그래서 다시 우울증보단 여드름이 낫다 남동생 걸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실 수 있으세요? 못해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면 엄마 변을 이식한 아들이 폐경기 증상이 왔대요. 지가 무슨 자궁이 있어가지고 폐경기가 왔대요. 그 정도로 장이 바뀌면 건강이 달라진다는 게 연구로 나오고 있는 거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에는 엄청난 양의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뇌의 무게와 맞먹는다는데요. 1kg 내지 1.5kg의 세균이 우리 몸에 지금 살고 있고요. 다양성으로 보면 한 1000종류 이상의 서로 다른 세균이 살고 있고요.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수가 10의 한 13승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 몸에 존재하고 있는 미생물의 수는 10의 14승이 넘습니다. 세포의 수를 본다면 실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는 우리 몸에 있는 전체 세포의 10%밖에 되지 않는다. 몸속 세균은 대부분이 소화의 마지막 관문인 대장에 모여 사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곳에서 뭘 하는 걸까요? 미생물들은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소화 요소를 낼 수 있는 미생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걔들이 그걸 분해해 가면서 영양을 보충하고요. 자기들이 일부 이용하기도 하고 또 일부는 사람들이 또 그걸 흡수해서 이용하기도 합니다. 미생물이 없으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 무균생쥐를 우리가 실험실에서 이렇게 해부를 해보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요. 면역의 발달이 덜해집니다. 면역세포의 약 70% 이상이 우리 장에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면역세포가 거기에 제일 많이 있느냐? 항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곳이죠. 음식물을 통해서 세균도 들어오고요. 병원성 세균도 들어오고 장은 소화기관이기도 하지만 면역학적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면역기관입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장내 세균의 역할이 있습니다. 한 대학 연구실에선 흥미로운 실험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출발은 이 의문에서였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사람은 변비가 생기고 어떤 사람은 설사를 해요. 도대체 이게 뭐야? 그래서 봤더니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균이 달라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꾸로 장내 세균을 조절하면 뇌를 움직이는 것이 가능하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김동현 교수는 장내 세균과 뇌의 관계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가 주목한 건 우울증. 먼저 우울한 동물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우울을 일으키는 실험을 해요. 스트레스 받으면 우울하잖아요. 지속적으로 스트레스 주면 얘는 우울해져요.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해지면 어떤 행동 변화가 나타나는지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물에 있어도 헤엄치고 싶지가 않아. 그럼 그냥 둥 떠 있어. 일반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물속에 들어가면 팍 발버둥치죠. 그런 일을 안 한다. 우울해져. 이번엔 유익한 장내 세균을 주입해 우울 증상을 사라지게 할 수 있을지 시험해 보기로 했는데요. 불안이 없고 건강한 사람으로부터 장내 세균을 분리를 하고 그 균질을 이제 우울 모델 동물에다가 투여를 했더니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걸 저희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약을 먹이냐? 다시 헤엄치죠. 투여 전에 안 움직이다가 투여 후에 움직이죠. 실제로 우리의 장과 뇌는 수많은 신경섬유로 연결돼 있고 장내 세균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대사물질은 뇌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몸에 합성하는 세로토닌의 95% 이상은 소화관에서 이루어져요. 뇌가 아니고. 뇌가 아니고. 우리 몸에 살고 있는 세균이 우리 몸을
아바타처럼 이렇게 제어한다는 그런 개념이죠. 마인드 컨트롤링 박테리아. 세균을 바꿔가지고 이 마인드를 컨트롤하겠다. 정신을 지배하는 이제 세균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 몸을 좀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플러스 여러 가지 질환들을 바꾸는 것들,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거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서 비만도 좋아져, 강경변도 좋아져, 뇌혈관 질환도 좋아져, 면역도 좋아져, 궤양성 대장염도 좋아져. 너무 많은 것들이, 질병들이 장이랑 연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연구해가지고 실제로 효과가 나타냈다고 인증되는 기관이 두 군데. 하나는 분말 건조하여 갈아서 큐브에 넣어서 먹는 것. 그리고 저희 마이랩. 어떤 거 드실래요? 맞춤 유산균으로 먹을 것이냐, 남의 변을 갈아 먹을 것이냐. 어떤 거 드실래요? 너무 쉽잖아요. 그냥 내가 한 번 참으면 내 변을 연구해서 알아서 맞춤 유산균을 가져다 준다는데 너무 쉬운 거거든요. 실제로 저희 아이들 결과입니다. 이쪽이 첫째, 저쪽이 둘째. 처음 검사했을 때도 이미 너무 많이 표준보다 너무너무 컸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저희 첫째 아들이 원인 모를 복통이 있었어요. 원인 알 수가 없어. 병원에 가면 그냥 가스가 찼대요. 근데 되게 오래 아픈 것도 아니고 한두 시간 정도? 아프다 그래. 조금 움직이면 또 괜찮아져. 그러니까 이거 병원에 가도 해결되는 게 없으니까 왜 그러지 했었는데 검사 결과를 자세히 보니까 뭐가 돼 있어요? 탄수화물 소화가 낮대요. 근데 저희 아들이 밀가루 진짜 좋아하거든요. 라면에 밥 말아 먹고 거기 계란찜 해가지고 밥 먹고 그리고 국밥에 국수 말아 먹고 이거를 하루에 해요. 한 끼에 해요. 한 끼에. 그 정도로 밀가루를 좋아하는데 밀가루를 많이 먹으면 배가 아팠던 거죠. 그래서 제가 맞춤 유산균을 먹였습니다. 먹이고 나니까 어떻게 검사 결과가 나왔냐? 범위가 더 커졌죠.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근데 보시면 탄수화물 소화가 좋아졌죠. 단백질 소화 관련 미생물이랑 비타민도 좋아졌고. 그래서 요즘은 밀가루 조금 먹어도 안 아파요. 이게 뭐예요? 저희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굿모닝 했어요. 저희 애들도 굿모닝 하거든요. 아침에 좋은 물 한 잔. 내 세포에 가장 많은 게 뭐죠? 물. 물 다음으로 가장 많은 게 뭐죠? 단백질. 그 두 개에다가 미생물, 내 세포보다 90%나 더 많은 미생물한테 먹이가 되는 유산균을 아침에 그냥 한번 싹 다 먹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온 가족, 친구들이랑 다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도 하고 친구들도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다 같이 하는 거. 요거는 넘어가고. 그래서 저희 아들들이 이렇게 먹습니다. 엄마, 뭐 콧물이 좀 나는 것 같아. 오늘 오메가를 좀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에너지팩 싹 뜯어가지고 오메가를 거기다 한 알씩 더 추가를 해가지고 엄마 오늘 까만 것도 먹어야 될 것 같아. 머리도 좀 아픈 것 같다. 그래서 카로틴 먹어요. 카로틴까지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먹어요. 아티스트리. 아티스트리는 그런 멋진 뉴트리라이트의 원료를 가지고 화장품을 만든 거예요. 안정성을 가지고 만들려고 50년 동안 세계를 탐험하고 없던 원료를 찾아내고 그리고 유해한 성분들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Alf, can you mark it, please? Do you want me to click it now? Yep, go for it. Go on. Like that? Brilliant. Oh, it's like in the movies. Alrighty, so my name's Ralph. I'm a rabbit, as you can see. I'm blind in my right eye and this ear. Can't hear nothing but ringing now. Yeah, it's annoying, isn't it? Yeah. So I had my fur shaved and got chemical burns up and down my back. Kind of stings, eh? But it's not a big deal. I mean, it only really hurts when I like breathe or move around or whatever. Ah, yeah. Ow. Yeah, that hurts. But at the end of the day, I mean, it's okay. We do it for the humans, right? They're far superior to us animals. They've even been to space. Have you ever seen a rabbit in a rocket ship? I don't think so. Point is, I'm not a space bunny. I'm a tester. My daddy was a tester. My mum, my brothers, my sisters, my kids, all testers. And they all died doing their job. Like I will. But it's okay. Testing is what we're born to do. It makes us rabbits happy. Yeah. Oh, don't get to it. Now I know it looks bad, but the way I see it, I'm doing my job. If just one human can have the illusion of a safer lipstick or deodorant or... Hey, Ralphie! Psst, Ralphie! What's with the camera crew, bro? Oh, they just follow me around, making a documentary or something. Can you ask him to get us out of here? Yeah, what was he? Come on, Ralphie, just ask him. I don't want to die, man. Okay, Ralphie! Okay, I hear you. You can edit that out, right? Oh, here we go. Oh, shit!
동물 실험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아시면 동물 실험 한 화장품 쓰시겠어요? 안 쓰실 거잖아요. 저희는 처음부터 동물 실험 안 했어요. 동물 실험만 안 한 게 아니라 동물성 원료를 최대한 안 쓴 비건 제품들을 이미 옛날부터 만들어 왔어요. 이 비건 인증은 비건 소사이어티 인증을 받았거든요. 가장 오래된 그 회사 그 인증인데, 이 비건 인증이 뭐가 중요하냐면 논 비건과 교차 오염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음식들 뒷면에 보시면 이거는 뭐 콩이나 뭐 돼지고기를 하는 무슨 시설과 같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제품 만들잖아요.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배제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드는 화장품을 여러분이 쓰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프링. 우리가 이전에는 없던 유해 물질이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카드 한 장을 먹고 한 달 동안 칫솔 1개를 오독오독 씹어먹는 거랑 같은 미세 플라스틱이 몸에 들어오고 있는데, 그게 어디서 제일 많이 들어온다고요? 음용수에서. 다른 것들보다 음용수에서 가장 많이 들어와요. 아, 그러면 나는 플라스틱 물병 안 쓰니까 괜찮겠지? 생수병보다 수돗물에 미세 플라스틱이 60배 많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몰랐잖아요. 이 미세 플라스틱이 왜 위험하냐면 태아 뇌에까지도 축적해요. 엄마가 먹었더니 태아 뇌에 축적한다고요. 얘가 태어나서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이 안 돼도 얘가 얘 자식한테까지 미세 플라스틱을 물려줘요. 그 정도로 오랫동안 축적돼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다양한 건강의 문제를 만드는데 장내 마이크로바이옴도 파괴해요. 심혈관계 질환 위험하고 피부, 천식, 알레르기, 뭐 장질환뿐만 아니라 다양한 혈관계 질환까지도 위험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애들이 아픈 애들이 너무 많아요. 제 주변에도 있거든요. 제 친구 주변에도 있어요. 진짜 너무 많아졌어요.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암보다 무섭다는 치매. 요즘은 암 얘기하잖아요. 다들 안 무서워하세요. 근데 치매 얘기하면 그건 무섭대요. 근데 미세 플라스틱이 치매까지 유발한다고요. 거기다 미세 플라스틱만 있나요? 약물 칵테일. 낙동강에서 뇌전증 치료제가 나왔대요. 비아그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발기부전 치료제가 나오고, 필로폰까지도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수돗물을 타고 나에게 오고 있다고요. 이게 약물 검사를 하고 있는 게 몇 개 항목이나 검사를 하고 있나 확인하는 거예요. 부산은 19개 하고 있대요. 대구는 18개 하고 있대요. 울산은요? 안 한대요. 의약품 검사. 왜? 하면 나올까봐. 안 하겠지. 그럼 이 약이 왜 위험하냐면요. 이 스테로이드계 약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강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류층에 있는 물고기 조사해보고 하류층의 물고기 보면 아, 우리 의약품, 우리 폐수들이 만들어내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거잖아요. 상류층에서는 보면 남자, 여자 비율이 저 정도 있었어요. 위쪽에. 근데 하류층에 갔더니 어떻게 돼요? 성별이 없는 물고기들이 왕창 생겼다고요. 보면 제주 앞바다에서 암 걸린 돌고래가 발견됐대요. 이미 제주 앞바다까지 오염이 됐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해요, 해봐. 네, 사랑해요. 태어나고 이제 신생아 기본 검사를 진행을 했는데 거기서 좀 이상하다라고 소견이 나오고 유전자 검사랑 많은 검사를 진행을 했는데 이제 SY 염색체라고 나온 거죠. 이제 남성으로. 이라도 자전거 아빠 엄마랑 같이 타지. 겉보기에는 딸인데 유전자는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작은 몸 안에 남성과 여성을 모두 지닌 채 태어난 것입니다. 맞아, 할머니 만나러 갔지. 좀 당황스럽더라고. 당황스럽고 좀 혼란스럽고 왜 그렇지 하는 생각도 들고 얘가 남자였고 근데 남성으로서 발달해야 되는 그 유전자가 이상으로 이제 그걸 못 해준 거죠. 그래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좀 그런 아이가 돼버린 거죠, 상황이. 남자를 키울지 여자를 키울지는 결국 부모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고환이 있긴 했어요. 내부에 잠재 고환이. 근데 정상적인 고환이 아닌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놔두면 나중에 종양화 된다고 암으로 될 수 있으니까 그걸 빨리 제거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내부에 있었던 그 잠재 고환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 성기를 이제 여성화하는 그 수술을 작년에 이제 다 마무리 지었어요. 너무너무 슬프지 않나요? 근데 이런 게 환경적인 영향을 안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진짜 많아요. 제 주변에도 이런 친구들 많거든요. 요도 그 길이가 짧아서 수술하는 친구들 주변에 진짜 많아졌어요. 정말 많아졌고, 보면 이사 온 뒤에 유선만 몇 번 한 이유가 물 때문이었대요. 이런데 정수기 얘기 안 하실 거예요? 아, 제가 임신했다는데 그 얘기 안 하실 거냐는 거죠. 그 NSF 기준보다도 더 높게 그 99% 걸러주는 이스프링, 미사플라스틱 99% 제거해준다고 아메이가 최초라고 얘기가 나왔죠. 근데 광고하지 말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왜? 미세플라스틱 아직 기준이 없는데 니네들이 걸러주는 건 알겠지만 니네들이 걸러준다고 얘기하면 다른 회사들이 얼마나 위화감을 느끼겠어. 그래서 광고하지 말래요. 우리 건강을 신경 써줘야 되는 나라에서 그렇게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똑똑해져야 돼요. 과부라화물 같은 것들까지도 걸러주는 정수기입니다. 의약품 걸러줍니다. 코카인 돼 있죠, 여기. 벤조일 에코딘이 코카인이에요. 이런 것까지도 걸러줘야 되는 정수기를 우리가 써야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보시면 비교를 해보면 L땡에서는 9종 걸러준대요. NSF 인증받은 3땡은 60 몇 가지죠? 걸러준대요. 근데 얘네들 얼마예요? 250만 원씩 한다니까요. 이거 저희 정수기를 얼마나 싸요? 저렴하다니까요. 159만 원. 아키텍트, 울세라 서마지, 그리고 이온 토포레시스까지도 3가지 기능을 다 하는 거는 최초로였죠. 보면은 받은 사람들이 다 아파서 한 번 가고 못 갔대요. 김숙이 5톤 트럭을 밟고 가는 느낌이었대요. 마취를 했는데도 5톤 트럭이 밟고 가는 느낌이었어. 마취가 풀리고 다음날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엄청 큰 거인이 자기 싸대기를 막 때리더라는 거죠. 그 정도로 너무너무 아프대요. 내가 아프면서까지 예뻐질 수 있지. 근데 안 아프고 예뻐질 수 있으면 안 아프고 예뻐지는 거 선택해야죠. 내가 썼는데 효과 없으면 어떡해? 대부분 사람들이 그거 걱정하거든요. 근데 실험을 해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100% 쓴 사람들은 다 좋아졌다고 느꼈다고요. 그래서 요거 저희 스폰서님입니다. 요렇게 3주를 썼더니 딱 50샷만 썼는데도 턱라인, 팔자주름 좋아지더라. 이거 저희 시어머니입니다. 한 번 썼어요, 한 번. 50번, 뭐, 한 번 썼어요, 한 번. 한 번 했는데도 주름이 펴졌죠. 저희 엄마입니다. 저희 엄마가 이쪽 한쪽이 마비돼가지고 아 여기 이걸 어떡하지 이랬는데 여기가 없어지셨다고 요즘 나가면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졌냐고 이렇게 얘기해서 아키텍트 열심히 팔고 계십니다. 이거 제 거예요. 제가 쌩얼이라 너무 올리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비포 애프터가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진짜 피부톤이 너무너무 맑아지고 좋아졌거든요. 근데 여기 턱선이랑 이런 것도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이 사진 처음 찍었을 때부터 살이 더 쪘어요. 근데 얼굴은 좀 V라인 좀 돌아왔거든요. 레이저 L400도 너무 좋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넘어갈게요. 탈모약 드시면 야 머리 납니다. 머리 나는데 머리만 나지 않습니다. 다른 데도 털이 나요. 눈썹이 붙어요. 이렇게 눈썹이 붙고 그리고 부작용이 너무 심하죠. 다양한 부작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머리를 심으면 되느냐? 돈을 연락해 주고 심었어. 근데 탈모는 안 없어졌기 때문에 심은 자리에 또 빠집니다. 그럼 내가 돈 쓴 효과가 얼마 못 가는 거지. 근데 얘가 잘 자라날 수 있게 하는 힘을 길러주는 거거든요. 두피에 힘을 길러주는 거. 그리고 너무 쉬워. 10분만 쓰면 된대요. 이거 제 거거든요. 실제로 썼더니 모발 개수가 늘어났다고요. 2개에서 2개씩 나고 1개씩 나는 거에서 3개씩 나는 걸로 늘어났어요. 모발 두께도 늘어났어요.
제가 비포 사진을 찍었는데 애프터 사진을 못 올려가지고 제가 다음번에 비포 애프터 사진 너무 심각한 그 비포 애프터 사진은 다음번에 공개해드릴게요. 근데 이게 그 모발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통증에도 도움이 돼요. 여기 보시면 염증 치료에 그 도움이 되는 파장이 있고 그 다음에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파장이 있잖아요. 통증 완화에 그 도움이 되는 파장이 830에서 850인데 저희가 IR-LED가 보시면 840에서 860. 그래서 실제로 통증에도 효과가 있어요. 근적외선에 암세포만 파괴하는 것들이 근적외선으로 진짜 실제로 쓰이고 수면에 도움되고 황달에 도움되고 건선에 도움되고 뇌졸중에도 도움이 된다고요. 이거 그 치매 치료기라고 해가지고 검색하면 나오는 거거든요. 얘도 파장이 810, 저희께 860. 퇴행성 관절 치료 의료기기예요. 650. 저희 통증 완화까지 되는 거 860. 뭐가 더 도움이 되겠냐. 실제로 통증에 효과 있으신 분들 진짜 많아요. 정말 진짜 꼭 써보세요. 저 맹장 터졌을 때도 썼거든요. 저 진짜 안 아프게 수술 금방 했어요. 금방 나았어요. 여러분 돈 버는 게 빠르세요? 돈 쓰는 게 빠르세요? 왜 한 달 쇠가 빠지게 벌었는데 내 통장은 하루 만에 끝나죠? 영원한 건 없다는데 왜 제 통장은 영원한가요? 세상에 돈 쓰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아메이가 누구나 쓰는 생필품으로 돈 버는 일이랬어요. 일을 해서 돈을 벌면 소비하고 적금 투자 자산을 하잖아요. 그럼 적금 투자 자산이 다시 돈이 되고 소비는 지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메이는 이 지출이 다시 소득이 되게 만드는 일이에요. 생필품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쓰는 거고 누구나 쓰는 건데 안 사용하던 걸 쓰는 게 아니죠. 쓰던 걸 바꿔 쓰는 거예요. 원래 어디서 썼어요? 이마트, 홈플러스, 쿠팡, 11번가 이런 데서 쓰던 거 흩어져서 버려지는 포인트를 브랜드 체인지로 한 대 모으는 거예요. 아메이로 바꿔 써보는 거예요. 근데 제품이 아까 어땠죠? 좋았단 말이에요. 좋기 때문에 바꿔 써보셔도 된다고. 근데 내가 추천했는데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잖아요. 90일 이내에 반품도 됩니다. 그러면 안 써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소비가 생활이 되고 소득이 돼서 사업이 되는 일이 아메이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생필품, 치약 쓰시죠? 샴푸 쓰시죠? 바디로션 쓰시죠? 세탁하시죠? 설거지 하시죠? 욕조 청소하시죠? 휴지 쓰시죠? 이것만 해도 20만 원이 넘어요. 화장품은요? 스킨 로션, 폼클렌징, 크림 이런 거 지금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 저만 쓰는 거예요. 애들 쓰는 건요? 남편 쓰는 건요? 합치면 20만 원 넘겠죠? 영양제, 요즘은 영양제를 다른 거 아껴 써서 먹는단 말이에요. 요런 것들도 나만 먹어도 20만 원 넘는데 가족들이 같이 먹으면 훨씬 더 비싸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많은 제품들 중에서 20만 원 소비하는 거 어려우신가요? 안 어렵지 않나요? 쉽지 않나요? 어렵다고 하시는 분을 위해서 간장도 있어, 고추장도 있어, 된장도 있어, 라면도 있어, 음료수도 있어, 참치도 있어, 게사료까지 있어. 20만 원 소비하는 거 너무너무 쉽잖아요. 그럼 그 20만 원 소비하는 걸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4인 생필품 평균이 80만 원이랍니다. 20만 원 소비하는 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 20만 원을 혼자 쓸 수도 있고 같이 쓸 수도 있어요. 20만 원 혼자 써도 같이 써도 다를까요? 같을까요? 똑같아요. 9천 원. 그러면 같이 함께 모아서 내가 20만 원 소비했던 것처럼 내 친구들도 20만 원 소비할 수 있게 알려주고 그걸 같이 합쳐서 한 120만 점 정도 모으면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돼요. 그러면 한 15만 원 정도 보너스가 되고 10만 원가량 샘플이 옵니다. 내가 15만 원 정도 받아봤어. 내 친구들 15만 원밖에 도와주는 거 어렵나요? 쉽나요? 쉽죠? 옛날에는 이렇게 하면 한 70만 원 정도 됐는데 지금은 브론즈 빌더라고 해서 30만 원 추가해서 한 100만 원 정도 소득이 돼요. 그럼 내가 100만 원이 돼보면
주변에 친구들 100만 원 받고 싶은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그 친구들 도와줄 거예요? 안 도와줄 거예요? 도와주실 거잖아요. 왜냐? 우리는 착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내 친구들을 100만 원밖에 도와주면 내가 300만 원 받는 일이에요. 1000만 점을 모으면 SP라고 하는데 그 SP를 한 번 하면 한 번 하면 SP지. 3번 하면 GP, 6번 하면 플래티늄이에요. 제가 플래티늄이고, 플래티늄이 되면 그때부터 정식 사업가가 되고, 연말 보너스도 받고, 초대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연말 보너스 맨날 말로만 듣다가 요번에 받았거든요. 너무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100만 원씩 적금 넣는 건 못 하겠는데, 아메이에서 나 대신 100만 원씩 적금 넣어서 연말에 준다는데, 감사합니다. 땡큐죠. 그런 삶을 살아보는 걸 되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저 플래티늄 가는데 딱 1년 집중했거든요. 1년이면 하실 수 있어요. 결국 소비로 만드는 연금이에요. 로그아웃 된 그 월급을 다시 로그인하게 하는 게 아메이입니다. 저희가 진짜 그냥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어요. 운동하고 그걸로 아메이 연결하고 뭐 다양한 거 저희 플로깅하고 아메이 연결하고 운동하고 여행하고 연결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젊은 아메이를 했더니 성장을 했더라고요. 영상은 손을 들어! 뛰어! 그래서 다양한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많은 그런 가치를 얻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초대를 받으면서 아메이 여행은 진짜 대단하겠다. 그냥 가면 맥주 주고 술 주고 안주도 계속 나오는 거를 그 뉴핀 세미나 가가지고 받았거든요. 야, 씨, 아메이 여행 가면 얼마나 더 많이 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고. 다 끝났어요. 저는 아직 4번째 단계밖에 안 왔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다이아몬드도 중간밖에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만큼, 얻고 싶은 만큼 하시면 됩니다. 끝내라고 렉이 막 엄청 심하네요. 한 마지막 장밖에 안 남았는데. 부자한테도 가난한 사람한테도 동등하게 주어지는 게 시간이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시간으로 적금을 부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메이에다가 적금을 차곡차곡 부으면 그 적금이 소득으로 되돌아올 거거든요. 내가 10명까지 만드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근데 그 10명이 100명 되는 건 금방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저도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배우는 걸 열심히 했더니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저는 진짜 작은 부분만 보여드렸으니까 더 큰 부분을 볼 수 있는 다른 강의들을 많이 좀 들어보시고 그래서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